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자체 소방대인데요. 또 이렇게 한번 얘기를 봅니다. 우리가 위험물 제조소 등에 안전 관리를 주겠잖아요. 어떻게 했죠? 거기 안전 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하고 또 어떻겠습니까? 예방 규정이라는 거 작성했죠. 또 그것만 했습니까? 정기 점검해야 되죠. 또 구조 안전 점검 대상도 있었죠. 또 뭐를 했었죠? 정기 검사라는 것도 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만약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만약 제가 조금 큰 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렇게 요런 말 하기 자체도 사실 좀 뭐 죄송스러운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요. 어떤 여기 울산의 석유화학단지, 여천의 석유화학단지 거기 한번 불이 난다고 보세요. 그 불 쉽게 끄겠습니까? 엄청 힘들어져요. 거기 어떤 크게 아주 다른데 크게 안 번지게 막는 정도가 최선의 방침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떡하죠? 만약 화재 발생했을 때 그런 데서요. 소방대에 신고하죠? 소방대가 현장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또 불이 번져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자체 소방대, 그 제조소 등에서 직접 만든 소방대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떤 제조소 등 직장 안에 화재가 발생했다? 직원들로서 자체 소방대를 만들어 놨죠? 바로 출동해서 현장 가서 바로 불을 끄면 될 거 아닙니까? 소방대가 여기까지 올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바로 자체 소방대다. 그런데 아무 때나 자체 소방대 여기 설치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어땠습니까? 지정 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할 때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3,000배 이상이라는 건 뭐 그동안 시험에 여러 차례 선을 보인 그런 얘기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붙이면요. 자체 소방대 설치인데요. 자체 소방대다. 이거는 어디 자체죠? 제조소 등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소방대다. 그게 자체 소방대다. 근데 어땠습니까? 이때 지정 수량 3,000배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저장 취급할 때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밑에 박스를 봅니다.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류 위험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류 위험물.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요. 여기 지정 수량 3,000배 이상인데 사류에만 그렇다. 뭐 지난번 시험에도 여기 나왔었거든요. 여기 저장 취급하는데 여기 자체 소방대를 설치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치 기준에도 언급이 돼 있어요. 설치 기준에 언급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지정 수량 배수에 따라서 화학 소방차 대수 그리고 자체 소방 대원 수가 각각 다른데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외우셔야 되죠, 당연히. 이런 거 안 외우면은 시험 합격할 의지가 없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여기는 설치하는데 3,000배 이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 크게 나갈 거예요. 규모가 크니까 화학차까지 만들면서 뭐 소방차까지 두면서 자체 소방대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볼게요. 이게 4등분으로 돼 있다. 4등분. 그래서 배수에 따라서 4등분이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정수량 배수가 좌측에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땠습니까? 화학 소방차 차 대수 그리고 거기 인원수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런데 3,000배 이상에서부터 시작하지만요. 첫 단계가 12만 배 미만이에요. 벌써 엄청 크다는 거 아닙니까? 12만 배 미만이다. 이게 첫 단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2만 배 이상서부터 시작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는 만을 뺐습니다. 여기 이상서부터 해서 20 더블이죠? 12에? 여기 미만이다. 그리고 여기 미만이었으니까 이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24만 배 이상이고 그리고 거기 24의 더블이 48만 배 미만이다. 그리고 여기는 48만 배 이상이다. 4단계로 구분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나가세요. 12만 배 미만, 12만 이상, 24만 미만, 24만 이상, 24만 미만, 이 48만 미만, 그리고 48만 이상이다. 그래놓고 1, 2, 3, 4 그대로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그리고 여기 봅니다. 그러면 요 차 한 대에 일정한 인원이 따라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대에 5명이라고 보세요. 그럼 2대죠? 그럼 10명일 거 아닙니까?
세대죠? 15명이죠? 4대면 2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 외워놓으세요. 이거는 안 외우고 통과되고 안 외우고서 문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제로라고 0%라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자체 소방대 어떨 때 어디다 설치해? 그러면 이거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위험물이 아니라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다. 그러면서 어땠죠?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일 때 설치해야 된다. 근데 설치할 때 화학 소방차 그리고 인원이 여기 딸리는데 시작이 12만 배 미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어떤 더블로 가면서 올라간다. 그래서 12만 배 미만, 12만 미만, 24만 미만, 24만 이상, 48만 미만, 48만 이상. 그리고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그리고 대당 5명이 딸린다. 그러면 4대면 20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시험에만 이런 거 나왔다니까요. 여기서 여기일 때 몇 대고 몇 명이야.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또 요럴 때 지정수량 얼마야? 나오는 게 뻔해요. 또 우리 시험은요. 뭐 저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렇게 많이 겪어봤지만요. 나름대로 단순해요. 그리고 조금 듣는 분이 조금 이렇게 언짢을 수 있지만요. 시험 자체가 단순하고 순진해요. 잔꾀 부리는 걸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중개사 같은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은요. 굉장히 말장난이 심한데 여기는 말장난은 약해요. 그게 뭐냐면요. 기술 계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설치 대상과 또 거기 자동차 대수 뭐 그리고 인원 이거는 뭐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랬잖아요. 거기 어땠습니까? 제조소 등에 대해서 뭐 용어 정의도 있었죠. 그리고 위험물 1류서부터 6류 다 따지고 들어갔죠. 그리고 어땠죠? 제조소 그리고 저장소 취급소에 각각마다 설치 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여기 허가를 받고서 어떤 설치하라 그랬죠. 공사 다 끝나면 완공검사 받으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할 때 안전관리를 한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리고 뭐가 있었죠? 여기 예방규정 작성을 했죠. 그리고 정기 점검, 정기 검사가 있었죠.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요. 자체 소방대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입니까? 뭐 거기 그 울타리 안에서 했었죠. 그런데 위험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위험물의 운반 등이라는 거예요. 그때 운반할 때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위험물을 운반한다. 왜? 위험물 자체가 위험한데 이동 과정에서 뭔가 큰 위험이 닥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람을 들어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뭐 사람은 위험물이 아니지만 내가 집에서 고이 가만히 있을 때와 돌아다닐 때와 어떨 때 사고 위험이 높습니까? 돌아다닐 때는 없잖아요. 위험물도 운반 과정에서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운반과 관련되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기준에 뭐가 있었습니까? 중요 기준과 세부 기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어떤 중요한 기준과 여기보다 다소 격이 떨어지는 게 세부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뭐 입문 과정에서 뭐 이런 얘기 여기 말고도 한 번 정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땠습니까? 우리가 화재와 관련해서 어떤 예방도 있고 또 뭐 응급조치 뭐 이런 따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응급조치 이런 따위가 있죠. 근데 여기 관련해서 어땠죠? 큰 영향을 미치냐, 작은 영향을 미치냐, 그걸 가지고 따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그리고 어떨 땐 작은 영향을 미친다. 물론 어땠습니까? 중요 기준은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여기 작은 어떤 세부 기준은 작은 영향을 미치죠. 또 화재와 관련해서 어땠죠? 직접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래서 이게 중요한 기준이고 이거는 격은 떨어지지만 간접 어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세부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요. 운반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물론 이 내용 중에서 일부는요. 상식에 해당되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수치를 외우지 않으면은 답을 못 찾을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시험에는 그동안 끼준하게 나왔던 게 뭐냐면요. 숫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 부분 꾸준하게 지속이 됐어요. 숫자를 물어보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외운 사람은 답을 맞추고 못 외운 사람은
답을 틀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막 논리를 따져가지고 할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암기와 이해를 병행하는 게 바로 우리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운반 용기를 위해서 뭐라 했죠? 강관, 강판, 알루미늄 이런 건 비교적 내구성이 큰 거 아닙니까? 양철판, 유리, 금속판 뭐 등등 이걸 한다. 그리고 견고하게 해서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또 누수, 세면 안 된다. 1번과 2번 요 얘기는요. 이해가 안 갈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뭐 그리고 요런 얘기는 뭐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고 나와봤자 답을 고르면 다 맞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적재 방법에서 2번, 3번 요런 거는 숫자를 반드시 외우셔야 될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거 자꾸 반복해서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물 적재 방법과 관련해서 봅니다.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어떤 위험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운반을 할 때 서로 만났을 때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는 물건이 있다면요. 그걸 같이 실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한 얘기였고요. 그 두 번째 어땠죠? 어떤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땠습니까? 고체 위험물도 있고 그리고 액체 위험물도 있다. 그러면서 어땠냐면요. 운반 용기 안에 빼곡하게 100%다 채우면 위험해요. 약간의 공간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공간 기준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고체 위험물은 어땠죠? 95% 이하로 한다. 이것도 잘 보세요. 이하지 이상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액체는 어떻게 했죠? 여기는요. 여기 98% 이하로 하라고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고체와 액체 차등을 해놨다. 물론 이 정도는 뭐 정리를 하셔야 될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또 여기 알킬 알루미늄이 나오죠? 알킬 알루미늄. 요게 액체인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삼류 위험물에서 나왔었죠? 삼류가 어떻습니까? 삼류는 자연 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이었잖아요.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알킬 알루미늄은요. 지정 수량이 어땠습니까? 10kg밖에 안 됐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위험도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알킬 알루미늄이 또 액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액체 이 기준에 맞추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그래서 여기 알킬 알루미늄 등 이런 거는 기준이 조금 강화가 돼가지고 90% 이하로 하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90% 이하다. 이렇게 차등을 뒀다 이렇게 얘기되었습니다. 또 이제 어떻습니까? 1유서부터 6류 위험물까지가 있는데 각각의 성질이 다 달랐잖아요. 그 성질에 알맞게 주의 문구 같은 게 붙여야 돼요. 물론 요거를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봅니다. 이거를 떠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인류가 어땠었죠? 산화성 고체다, 산고. 자기는 불연성 물질이지만 다른 물질 분락에 도와준다.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류가 뭐 있었죠? 어떤 가연성 고체, 스스로 불에 타는 고체다. 삼류가 어떤 거 있었죠? 거기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그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알킬 알루미늄이 있었죠. 사류가 인화성 액체였죠. 오류가 자기 반응성 물질이었죠. 육류가 어땠죠? 여기 산화성 액체였잖아요. 거기 맞게 주의 문구가 있다. 그런데 간합은 무지 복잡하잖아요. 이거 정리하려면 지금 머리가 빠개져서 안 되고 지금 봅니다. 뭐 일부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거기 다본, 라본, 마본 뭐 이런 정도는 가벼운 거 아닙니까? 다본, 라본, 마본. 물론 최근 공개된 시험이 문제는 쉽게 나왔잖아요. 이 정도까지 깊이는 안 들어갔는데 한번 봅니다. 삼류에 뭐라고 나왔죠? 삼류에 금자, 삼금자, 자연 발화성 물질, 금속 물질. 그런데 자연 발화성 물질은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렸는데 불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화기주의로 하면 안 되고 엄금이라고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거기 중간중간에 보면요. 주의도 있고 엄금도 있는데 어느 게 더 위험합니까? 엄금이 훨씬 위험하잖아요. 이건 그냥 주의를 기울이라는 얘기고 이건 아예 근처도 오지 마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기 자연 발화성 물질 여기 자발이라고 제가 줄여서 얘기 드립니다. 이건 어땠죠? 이거는 엄금, 화기하고도 엄금, 또 거기 금수성 물질도 있으니까 여기 자연 발화성이니까요. 공기 접촉 엄금, 공기하고 접촉하면은 산소 공급되니까. 그리고 금수성은 어땠죠? 금수성은 물기 엄금. 전부 엄금으로 시작해서 엄금으로 끝난다. 왜?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가 보니까요. 그리고 사류를 봅니다. 사류는 어땠죠? 인화성 액체.
인화성 액체라는 건 뭐죠? 불을 붙이면 쉽게 불이 붙어 옮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주의가 아니라 화기엄금이다. 이 사류는 화기엄금 이런 표시를 붙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류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류도 위험했잖아요. 1류서부터 6류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것 두 가지를 찾아라. 3류 and 오류다. 그러면서 오류에 어땠습니까? 오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산소 공급이 없어도 스스로 산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반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것도 이랬잖아요. 화기 엄금, 오류가 화기 관련해서 엄금, 그리고 작은 충격에도 또 스스로 반응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 충격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잘 보세요. 충격에 대해서 요거는 어떤 주의라고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선에서 한번 여러분이 보셨고요. 이제 그리고 봅니다. 운반 용기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사고로 연결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어떤 제작 수입한 자들의 신청에 따라서 운반 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다. 그렇지만 예외는 강제성을 띈다. 원칙은 임의성이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나눠서 한번 봅니다. 쭉 나눠서 보시면요. 운반 용기에 대해서 원칙 시도지사가 검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봅니다. 운반 용기 검사와 관련해서는요. 운반 용기 검사와 관련해서 원칙은 임의사항이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그렇지만 예외 때는 하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외는 강제성이 있었잖아요. 강제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어땠습니까? 이랬잖아요. 어떤 기계에 의해서 하역 구조로 되어 있다. 대형 운반 용기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계에 의해서 하역하는 구조다. 기계에 의해서 하역,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구조로 된 대형 운반 용기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대형 운반 용기. 그럼 뭡니다. 위험물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위험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임의 규정으로 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검사 받아야 된다 하면서 강행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면서 언제 검사를 받아야겠습니까? 사용 또는 유통시키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사전 검사를 받으라는 얘기를 여기 해놓은 거 아닙니까? 운반기 검사에 대해서, 운반용기 검사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떠냐면요. 이 어떤 문자 안에, 교재 안에 숨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될 거는 봐야 된다. 그래서 운반용기 검사, 어떤 운반용기 검사 할 수 있다. 시도의사가. 원칙? 이거 임의다. 그렇지만 어떤 대형 운반용기로 운반을 해야 되는 그런 규모가 컸을 때는요. 어떤 유통 또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강행 규정으로 묶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보면요. 어느 게 차이가 나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셨고, 또 그리고 봅니다. 위험물 운송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위험물 운송자, 여기 운송 책임자하고 어떤 운전자를 포함해서 운송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위험물 운송자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또 그 자격은 뭐죠? 국가기술 자격증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 이런 게 자격이 있는 자라고 규명을 해놨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봅니다. 또 위험물 운송, 위험물 운송 관련해서 운송 관련되는 여기 운송자의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는데 이 자격은 둘로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냐면요. 국가기술 자격, 국가기술 자격.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기술 자격은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그리고 위험물 기능사를 얘기한다. 그러거나 어땠죠? 여기 안전교육을 받은 자, 이렇게 이원화로 돼 있다. 그러면서 여기 이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기 가로안을 보세요. 운송 책임자이거나 어땠죠? 여기 이동 탱크 저장소 운전자 이렇다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밑을 보세요.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은요. 이거는 수차의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맨날 똑같은 소리가 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떤 얼마 전에 있었던 2018 하반기 통합도 요 문제를 또 냈다니까요. 우리 시험 문제 제가 보기에는요. 한 7, 80%는 그냥 최근에 있는 거 막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런 비중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 우리 시험이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런데 그 문제들 다 맞추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있는 내용들 다 공부가 끝나야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죠? 여기 운송과 관련해서 감독 그리고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 그러면 감독 지원 대상이라는 거는 쉽게 어떤 얘기입니까?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는 그런 얘기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여기 보세요. 알킬 알루미늄도 있죠? 알킬 알루미늄도 있고, 그리고 또 요거하고 뭐 비슷한 계열이지만요. 알킬 리튬도 있다. 알킬 리튬도 있다. 리튬도 있고, 또 세 번째가 어떤 거 있습니까? 요런 물질들이 어떤 함유하고 있는 위험물까지 거기에 대해서 운송할 때 감독 그리고 지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는 이게 액체예요. 액체고 어땠죠? 삼류예요. 그리고 지정 수량이 10kg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묻는 문제가 이렇게 한두 번 나왔으면은 계속 안 내다가 나중에 내는데 자주 반복이 되는 게 바로 요 분야였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번 보세요. 지금 삼류가 어땠죠?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이었죠? 또 액체죠? 이게 지정 수량이 가장 작은 거 아닙니까? 차에다 싣고 달리다가 출렁출렁하죠? 급정거 또는 차량이 전복됐다. 위험 요소가 크다가 보니까 감독 그리고 지원을 받아야 된다. 뭐 그래 놓고 운송하지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요. 위험물 운송 책임자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1년, 어떨 때는 2년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년 또는 2년에 해당되는 거. 물론 당연히 여기까지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위험물 운송 취급자의 운송 책임자의 자격이 있다. 근데 여기 위험물 운송 책임자는 어떤 걸 한다 그랬죠? 이건 거 아닙니까? 감독 그리고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원을 하고요. 근데 여기 자격이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누면서 그 어떤 종류에 따라서 경력을 달리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되는 자격을 봅니다. 자격이 1, 2가 있는데 1은 어떤 거였죠? 어떤 이랬잖아요. 국가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격증. 자격증을 갖고 and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1년 이상 경력이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를 봅니다. 두 번째는 국가기술 자격증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안전교육을 이수를 했다는 거죠. 안전교육을 이수했고, 그리고 이때는 자격증이 없고 안전교육만 이수했으니까 경력기간을 2배로 한다. 그래서 2년 이상 이렇게 경력. 이런 사람들이 위험물 운반할 때 감독 지원하는 뭐 여기 책임자 자격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여기 알킬 리튬, 여기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또 요거를 함유한 물질에 대해서 운반할 때 거기 어땠죠? 운송 책임자가 지원을 받으라 했죠? 감독 지원. 근데 얘기를 드려봅니다. 만약 운송 책임자가 직접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거로서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운송 책임자가 여기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감독자 여기 요 사람이 같이 탑승을 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다음 내용 가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다음 보시면요. 조금 전까지는 뭘 했죠? 운송 책임자 감독 지원 관련되는 얘기를 했죠. 이제는 구체적으로 위험물 운송할 때 지켜야 될 사안들을 한번 쭉 하고 나열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요. 쉽게 읽어보고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 내용은 수치를 암기해야 될 내용도 있다. 뭐 당연히 숫자 나오면 암기 쪽으로 가셔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물 운송 시 주의사항과 관련해서 어떤 크게 두 툴로 나눠놨다. 그러면서 봅니다. 또 감독 지원 위험물 운송할 때 어떤 알킬 알루미늄 또 알킬 리튬 그리고 이런 물질이 함유된 물질에 대해서는요. 감독 지원을 받아라 했는데 근데 감독 지원한 방법에 대해서 일본에서
언급을 했어요. 1번에는 감독 그리고 지원하는 방법론을 언급을 했다. 뭐 그러면서 여러분 봅니다. 그 가번 한번 보세요. 가번과 나번이 조금 대칭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가번은 뭐라 했죠? 거기 위험물 탱크 저장소, 여기 이동 탱크 저장소니까 탱크 로리, 유저차 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동승, 같이 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동승. 그리고 동승해서 어떤 운반을 할 때, 이거 2번은 뭡니까? 별도의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가번은 뭐죠? 그 위험물 유조차 옆에 탑승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 여기 지원을 한다. 두 번째는 뭐죠? 탑승 안 하고 사무실에서 연락을 해가면서 업무 지원을 해준다. 둘이 확연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어땠죠? 동승해서 운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지원한다.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운전자가 운반 책임자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는 거는 뭐였죠? 국가기술 자격 플러스 경력 1년 이상, 또 안전교육 이수 플러스 여기 경력 2년 이상,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굳이 별도의 운송 책임자를 둘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별도 사무실에 있다 그러면요. 별도 사무실에 있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여러 대에 어떤 여기 차량에 대해서 동시에 감독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했냐면요. 별도의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면서 일정한 사안을 이행을 하라고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나번에 있는 것대로 하면요. 효율성 같은 거는 비교적 높일 수가 있다. 뭐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운송 경로를 미리 파악한다. 열로 들어갔다가 절로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또 관련 업체에 대해서 연락 체계를 갖춘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어떤 비상 사태가 발견했을 때 어떤 유선상으로 지시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얘기를 들어봅니다. 요새 통신기기가 굉장히 발달했죠. 어떤 영상통화할 수 있죠. 만약 내가 운행을 하다가 별도 사무실에서 나한테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차량이 예를 들어서 만약 기울어가지고 어디 바퀴가 빠졌다. 그랬을 때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전화해가지고 상황을 보고 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조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하면서 어떤 차량의 동승에서 감독 지원, 별도 사무실에서 통화 또는 화면상으로 감독 지원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틀로 나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뭐 두 번째 나온 거는 한번 이렇게 볼게요. 두 번째 나온 거는요. 일종의 어떤 장거리 운송과 관련되는 게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봅니다. 뭐 그러면서 뭐 물론 요거 등이라고 얘기를 들어볼게요. 거기 맨 처음에 나왔던 건 뭐죠? 어떤 운송 개시하기 전에 밸브 폐쇄 장치 뚜껑 소화기 충분히 점검을 실시하라는 거 아닙니까? 위험물 운송자한테. 나중에 점검 안 하고 운행하다가 뭐 일 터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번은 장거리 운송이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여러분 어땠죠? 장거리 내가 계속 운전을 하면은 피로가 축적된다. 그럼 피로 축적되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잖아요. 그러다가 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앙선을 넘을 수도 있고 전복될 수도 있고 다른 차량을 추돌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거리 고속도로에서 340, 그 밖의 도로에서 200km 이상 이렇게 걸치는 운송을 할 때 어떻게 하죠? 2명 이상 운전자가 교대로 운전한다. 한 사람은 쉬고 한 사람은 운전한다. 그러면 이상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땠죠? 원칙만 얘기하면요. 고속도로에서 340, 일반 도로에서 200. 그렇지만 여기 봅니다. 밑에 여기 1, 2, 3이 있는데 여기 하나라도 해당되면은 이런 규정 적용 안 한다. 왜? 운전 책임자가 동승했다? 그럼 한번 보세요. 내가 혼자 운전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잠이 더 많이 올 겁니다. 운전 여기 책임자가 여기 동승했죠? 내가 잠들면 그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를 깨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고요. 또 그리고 어땠습니까? 뭐 일정한 어떤 위험물일 때. 근데 이 일정한 위험물이 암기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빼놓고요. 그리고 어땠죠? 중간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을 취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 통상 어떠냐면요. 항상 이런 위험물을 운반할 때 시간이 굉장히 급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충분한 휴식을 못 취하고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을 취하는 경우, 이럴 때는 뭐 여기 200km 또는 340km 이상 장거리 운행할 때 혼자서 운행을 가능한 그런 경우로 얘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또 다음 내용 가시면요. 이제 감독 그리고 뭐 일종의 조치 명령과 관련되는 사항, 이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였는데 한번 같이 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런 거 보시면요. 이제 위험물과 관련해서 쭉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유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현장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일정한 감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항상 좀 긴장을 갖고서 업무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명령을 해서 시정하게끔 만든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감독 조치 명령과 관련되는 얘기다. 첫 번째 어떤 게 나왔죠? 출입 검사와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출입 검사. 공무원들이 어떤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현장 가서 출입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걸 누가 주도하죠? 소방청장. 그리고 또 여기 어땠냐면요. 시도지사. 소방청장은 소방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자죠. 또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시켜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소속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어떤 출입해서 검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출입해서 어떻게 하죠? 거기 관계인한테 뭐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인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한 어떤 위험 물품에 대해서 어떤 물품을 수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때나 출입 검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달아놨잖아요. 개인 주거와 관련해서는 어땠습니까? 이때는 어땠죠? 어떤 관계인의 승낙이 없이 출입하면 안 된다. 그런데 또 뭐라 했죠? 어떤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그럼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개인 주거 공간이라 하더라도 긴급하면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두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소방검사소와 관련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한번 얘기 들어봅니다. 여기 청장,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출입 검사하는 건 아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서 현장 가서 일을 보게 만들죠. 그러면 거기 현장 가서 어떤 상태를 파악하고 질문하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기재하는 게 바로 소방검사서예요. 주로 잘못된 검사를 기록하는 거다. 그래 놓고 어떻습니까? 관계인한테 교부 내주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받으면은 어떤 근거가 남아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 봅니다. 검사서를 교부 내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만하고 나오는 건 항상 예외인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검사서 안 준다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어떤 이동 탱크, 주행 중에 있는 이동 탱크 저장소와 관련해서요. 물론 어떤 교통경찰관 또는 소방공무원이 세워가지고 거기 검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땠죠? 이때는 검사소 교부가 없다니까요. 교부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현장에 어땠죠? 현장에 관계 공무원이 출입을 해서 검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서를 교부를 해준다. 그렇지만 도로에서 이동 중인 탱크로리, 이동 탱크 저장소를 세워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는요, 소방검사서 교부 자체가 없어요. 아주 처음서부터 의도하고 간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게 이런 차이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봅니다. 도로상에서 주행 중인 이동 탱크 저장소를 정지시켜서 검사한 경우에 여기 어떤 관계인에게 어떤 소방검사서 교부한다? 이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이게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그리고 자격증 또는 수료증 제시하고 나왔는데요. 자격증 또는 수료증 제시인데 여기서는 먼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봅니다. 어떠냐면요. 이동 탱크 저장소는
어떤 위험물질을 싣고 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죠? 중간에 세워가지고 거기 운전자에 대해서 자격증 있나 없나 또 교육을 수료했나 이거 어떤 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방공무원도 할 수가 있고 경찰 공무원도 할 수가 있어요. 소방공무원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예를 듭니다. 저는 줄여서 그냥 탱크롤이라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탱크롤이 주행 중에 있는데요. 주행 중에 있는데 이거를 정지시켜가지고 어떤 자격증 또는 어떤 여기 교육 수료증 제시할 거를 요구할 수 있다. 누가 제시할 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소방공무원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경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 공무원이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얘기했냐면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 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만약 그 사람이 제시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안 할 때 주민등록증 이런 거를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질문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여기 위험물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소방공무원이 많죠. 그렇지만 교통단속이나 이런 거는 누가 하죠? 국가경찰공무원. 서로 쌍방간에 협력을 하라는 얘기를 여기 자격증, 수료증 제시 요구와 덧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한번 다시 얘기 들어봅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 쉽게 말하면 달리는 어떤 탱크 로리차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에 달릴 때 어떻게 하죠? 소방공무원도 정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 공무원도 정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이 자격증이 있나 없나 또는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증 한번 내보시오. 그게 바로 위험물 기능자,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일 거 아닙니까? 그러거나 어땠죠? 어떤 관련되는 안전교육을 받은 수료증 한번 내보시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거를 제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신분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전면허증 내보라, 또 주민등록증 내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죠? 이런 업무를 할 때 소방공무원 따로 경찰공무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이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 근데 여기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 국가경찰이에요. 국가경찰 아닌 거는 뭐냐면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국가경찰도 있고 거기 지역경찰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다 국가경찰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경찰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 거기 관련 공무원이 출입을 할 수가 있다. 출입해서 검사를 할 수 있죠. 근데 아무 때나 밤 12시 막 새벽 2시 가서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냐면요. 시간적 제약이라는 걸 뒀다. 물론 시간적 제약에 대해서는 여기 말고 어디 있었습니까? 소방특별조사도 요거하고 거의 같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비슷한 얘기가 이어져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기 봅니다. 여기 근데 이 얘기 나왔을 때 항상 어땠죠? 일출절 일모루의 원칙은 안 됐었잖아요. 원칙은 안 된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인의 승낙을 얻거나 승낙 못 얻다 하더라도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뭐 여기 승낙 안 받고 들이닥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비밀 누설 금지와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죠. 비밀 누설 금지가 나왔는데 내가 만약 위험물 제조소 등에 검사를 하러 간 소방공무원이에요. 근데 검사하다 보니까 어떤 걸 알게 됐냐면요. 그 시설물의 어떤 구체적인 거, 좀 문제되는 것까지 다 파악이 됐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죠? 어떤 이렇게 알게 된 거를 다른 사람한테 관련되는 사람 또는 술자리나 이런 데서 함부로 입을 벌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밀 누설 금지를 하게끔 했고요. 또 그리고 자료 제출 명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료 제출 명령을 하는데 여러분이 소방공무원이 되시면요. 이런 명령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이 어떤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근데 실제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서장이 현장 가서 자료 제출하라고 명하겠습니까? 전화 걸어서 하는 건 아니고 관련 공무원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거나 어땠죠? 관계인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소방공무원이 와가지고 현장 와서 소방시설법대로 하면요.
어떤 소방시설 관련해서 상황 관련해가지고 자료 제출 질문할 수 있죠. 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여기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어땠죠? 지금 제조소 등에 대해서 출입해서 검사할 때 거기 그 사람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돼요. 그 증표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사하라는 명령서, 거기다가 소방공무원 신분증까지 같이 관계인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러고서 질문하고 서류 갖고 와 이렇게 명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내 신분,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막 들어가서 서류 갖고 와 막 데리고 다니면서 이게 왜 이래 저게 왜 이래 그리고 질문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한테 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를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여기서 이어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탱크 시험자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할 수가 있다. 명령을 하는데 누가 있습니까? 여기도 관련되는 행정기관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이었잖아요. 필요한 감독상의 명령을 할 수가 있다. 왜? 탱크 시험자가 시험 제대로 잘못하면요, 문제 있는 탱크가 그 시험에 통과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이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진도는 여기까지인데요. 마무리 정리를 하고 또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제 어떤 얘기를 했죠? 자체 소방대 설치하는데 아무 제조소나 자체 소방대를 설치한 건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사륙 위험물이고 그리고 뭐였었죠? 어떤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일 때 한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기 보면 화학소방차가 있어야 되죠? 그럼 화학소방차가 있으면 여기 대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분을 4단계로 나눴다. 1단계가 어땠습니까? 12만 배 미만이었죠? 2단계는 12만 배 이상이면서 배 48만, 여기 24만 배 미만. 3단계는 24만 배 이상이면서 또 2배인 48만 배 미만. 4단계는 비로소 48만 배 이상. 그리고 화학소방차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한 대에 5명씩 했기 때문에 5, 10, 15, 20명으로 간다. 뭐 이런 거는 뭐 정확하게 정리하시고요. 물론 시험에 자주 나왔던 얘기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또 우리가 운반 기준을 얘기하면서요. 용기만 갖고 얘기 들어볼게요. 용기에 대해서요. 고체가 됐든 액체가 됐든 100%다 채우면 위험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고체일 때는 어떡하죠? 95% 이하로 수납한다. 5% 공간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액체일 때는 어떡하죠? 98% 이내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고체와 액체가 뒤바뀌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고체 나오고 그다음에 액체죠. 그래서 작은 거 98, 큰 거 95, 작은 거 98이다. 그렇지만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이런 거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삼류면서 지정수량 10kg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8%가 아니라 90% 이하의 수납률이 되도록 해서 어떤 범위를 좀 위험하니까요. 많이 못 채우게 해놨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물론 위험물에 대해서 운반할 때 뭔가 위험하다는 표지 같은 걸 붙여야 되죠. 그런데 여기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오류일 때 어떤 걸 붙입니까? 화기, 엄금, 그리고 충격주의. 그리고 사류일 때 어땠죠? 어떤 불이 옮겨 붙으니까 화기, 엄금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삼류일 때 어땠습니까? 자연 발화성일 때는 어땠죠? 화기, 엄금, 공기 접촉, 엄금. 금수성 물질일 때는 어땠죠? 이들은 물기 엄금이라고 그랬다. 요거 뭐 얘기를 드리고요. 또 운반 용기 검사와 관련해서 여러분 얘기 드려봅니다. 원칙이 어땠죠? 원칙은 시도지사가 검사할 수 있다. 임의사항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땠죠? 뭐 기계에 의해서 하역을 한다. 대형 용기다. 그냥 놔두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때는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 검사를 받죠? 이거는 어떤 사용하거나 유통되기 전에 사전에 검사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다. 뭐 얘기를 드렸군요. 또 우리가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봅니다. 운송 책임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국가기술 자격증 플러스 경력 1년 이상, 또 안전교육 이수 플러스 경력 2년 이상, 그리고 운송 책임자 감독 지원이 어떤 물질을 운반할 때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서 하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그리고 이런 게 함유된 물질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또 여러분 숫자를 한번 맞춰보세요. 장거리 운전할 때 교대 어떤 2명 이상이 운전자로 해서 중간에 교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때 장거리가 어땠죠? 고속도로일 때는 340 그리고 국도일 때는 200km 이상이었다라고 얘기드리고요. 이제 그리고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 예외가 3가지가 있지만 2가지만 얘기하면요. 운송 책임자가 동승을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계속 나를 감시할 거 아닙니까? 졸면은 가만히 안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땠죠?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면은 어떤 피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굳이 2명 이상이 운전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좀 가서 보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 위험물 지금 운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운반 이동 저장 탱크에 대해서 정지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소방공무원도 할 수가 있고 국가 경찰도 할 수가 있다. 정지시켰을 때 어떻게 하죠? 자격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자격증 제시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교육 이수증, 수료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제시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일단 신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분하는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또 여권일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제시를 하게끔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그리고 어땠냐면요. 우리가 여기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이 이런 경우에 서로 협력을 한다. 소방 관련되는 거는 소방공무원이 많이 알겠지만 또 자동차 어떤 운송이니까 도로교통과 관련될 거 아닙니까? 거기는 국가경찰의 업무이기 때문에 상호 긴밀하게 협력을 취해서 하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그리고 또 한번 봅니다. 어떤 제조소 등에 출입해서 검사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오밤중에 함부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돼서 관계인의 일몰 전, 일출 후에는 관계인의 승낙을 받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냥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내가 관계 공무원인데 그 제조소 등에 대해서 검사하면서 알게 된 거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떠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비밀 누설 금지와 관련됐다. 또 관계인한테 어떻게 하죠? 관계인한테요. 여기 자료 제출을 명할 수도 있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가가지고 막 야단도 좀 야단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관계인한테 내 신분과 그리고 거기 조사 출입조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문서를 배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안 보여주고 가서 막 서류 가져와. 또 돌아다니면서 이 시설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사항이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항상 어떤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쉬신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 마감을 치도록 할게요.